자. 오늘은 진도를 제가 나가기로 했으니 되는 만큼 나갈게요. 일단 첫 번째 대표값입니다. 아, 나 이 글씨 쓸 때마다 게슈탈트 붕괴가 와요. 값.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값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미 까먹었을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되는데 아직 니네는 기억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별량이 뭐예요?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1학년 변수 수환이가 제일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좀만 더 얘기해봐. 자료의 수? 수로 표현된 자료를 별량이라고 해요. 수로 표현된 자료의 값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게요?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이야기해요. 하나로 표현하기도 하고 2개, 3개, 4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값이 하나 있어요. 평균이죠. 옆에다 쓸게요. 자, 첫 번째 평균입니다. 평균은 처음에 어디서 처음 배우니? 5학년 때. 5학년 때 너네 그 복잡한 시계계산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평균을 바로 배워요. 그냥 다 더해서 개수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배우면서 시작해요. 평균이라는 건 뭐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의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으로 구해요.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나 지금 책 안 보고 얘기하고 있고 그 필기를 하시든 줄을 긋든 뭔가 하시고 계시겠죠. 자,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다 더해서 나누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과연 평균이라는 거는 항상 언제나 신뢰도가 만빵이라서 그 평균만 보고서 얘는 이만큼이구나, 쟤는 저만큼이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까? 왜 아니에요? 수학은 막 때문에 넣어서 무슨 헛소리죠? 그게 평균이에요? 그래? 그건 가능하겠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평균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우리 반에 이렇게 인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가상의 인물들을 써보겠습니다. 몸무게를 쟀어. 근데 얘네들 몸무게가 어마어마해. 막 A, B, C, D는 그런 몸무게를 막 다 너 몇 킬로야? 너 몇 킬로야? 막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기 싫은데 막 이러면서 다 얘기해. 했더니 막 어떤 애들은 30kg, 어떤 애들은 40kg, 45kg, 50kg 뭐 이렇게 나오더니 한 명이 120kg, 150kg, 그 다음에 뭐 한 40kg, 50kg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평균이 어느 정도 될까? 아니다. 150? 아니야. 200. 70.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좀 더 계산이 편하게 해야 되나? 좀 두 개를 지우자. 요렇게 5명이 있다고 쳐보자. 30, 40, 40, 50 요렇게.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확 튀어버리는 것 때문에 80, 80, 160에 360. 360을 5로 하면 72kg. 72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평균이라고 하는 애가 72라고 한다면 그 72라고 하는 애는 이 30, 40, 50을 대표하는 값입니까? 그럼 200을 대신하는 값입니까?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해당할 수 없는 그런 뭔가 특정한 값이 생기겠죠. 그게 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뭐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막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평균은 극단적인 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다 간격을 띄워놓은 이유는요. 지금 여기다가 쓰는 내용은 교과과정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뭐냐면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이에요. 이거를 제가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이 학원 교재가 옛날 교재이기도 하고 그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이 빠졌다고는 하는데 가끔 그 도수분포 다학형에서는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히스토그램에서는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계급값 곱하기 도수 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계급이 뭐예요? 이거 너네는 대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니네 기말고사 내용이 범위라니까요. 간격? 아니야. 간격은 계급의 크기라고 해. 어떠한 자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계급이라고 부르죠.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렉처에 써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간격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되는지가 크기예요. 그럼 계급 값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요? 딱 중간. 예를 들어 50km부터 60km 사이라고 하면은 그거의 중간 55km를 말하고요. 50에서 55 사이라고 하면은 그 중간 52.5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도수는 뭐예요? 계급에 포함된 별량의 개수. 밑에다 써줄게요. 거기도 써있을걸요? 거기 그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나 지금 그 책을 안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각 계급에 포함된 도수, 별량의 개수를 도수라고 해요. 그죠? 요렇게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 중요합니다. 정의 중요해요. 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과정상에서 사라진 내용입니다. 언제? 2015 개정부터 이미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유? 너무 복잡해요.
너무 쓸데없이 계산식을 많이 잡아먹는 거에 비해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교과과정에서는 더 이상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아, 얘까지는 평가가 됩니다. 나옵니다. 가끔. 네, 그래서 일단 저거는 드립니다. 자, 평균은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평균 말고 다른 무언가가 저 신뢰도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다른 무언가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합니다. 최대와 최소를 평균 나누는 거는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냐? 1111111만. 자, 중앙값이 얼마라고? 5천이요? 어디다 쓸 건데?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 한 가운데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n 이라는 게 2k라고 할 때 별량이 2k 플러스 1부터 하자. 2k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갈게요. 마이너스 1이 낫겠다. 2k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홀수 개수 존재할 때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은 n개의 별량이 있을 때 몇 번째 수 중에서 k번째 별량을 이야기해요. 별량을 콕 집어서 중앙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1, 1, 2, 3, 4 중앙값이 얼마라고요? 2요. 자, 다시 1, 1, 2, 3, 8 중앙값이 얼마라고요? 2요.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숫자가 중앙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1, 1, 2, 3, 5, 7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짝수개가 있으면 중앙값은 어디에? 두 개요? 예를 들어 n이라고 하는 값이 2k일 때 몇 번째? k와 k 플러스 1번째 별량의 평균입니다. 뭐라고? 2.5라고. 그럼 예를 들어 1, 1, 3, 5, 8, 9 중앙값이 얼마라고요? 4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 6, 8, 9 그럼 중앙값이 얼마라고요? 4.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물어봅시다. 중앙값은 언제나 항상 별량 중에서 존재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무조건 틀린 말 아니야? 지금 여기 중앙값이 얼마나 했는데? 자, 4.5라는 별량은 어디 있죠? 찾아봐요. 다시 물어볼게요. 중앙값은 반드시 별량 중에서 존재한다. 틀린 말이죠? 이런 참거짓 문제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그러면 하나 더. 그래서 한 가지 더 사용하는 대표값이 있는데요. 이름은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최빈값의 한자 뜻은 말 그대로 가장 많은 빈도로 나오는 값. 제일 많이 나온 값을 최빈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값들을 최빈값이라고 하냐면 자료에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가장 많이 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2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잘 봐. 1, 2, 3, 4, 5. 최빈값 얼마야? 없어요. 다 골고루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 1, 2, 3, 4, 5. 최빈값이 얼마예요? 1이요. 1, 1, 2, 3, 3, 4, 5. 최빈값이 얼마예요? 1이랑 3. 그죠? 그러면 여기에 1, 1, 2, 3, 3, 4, 4, 5. 최빈값이 얼마예요? 1, 3, 4.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은 최빈값이 얼마라고? 1, 3, 4, 5. 자, 그럼 여기다가 자, 1, 1, 2, 3, 3, 4, 4, 5 하면 최빈값이 얼마예요? 없어요. 항상 낚는 패턴인데 항상 낚이더라. 모든 애들이 다 낚인다는 건 아니지. 너 그리고 배웠잖아, 이 자식아. 뭐라고요? 자료가 다 골고루 나와 있을 때는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 이상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막간의 퀴즈 하나. 대표값 3개 중에서 넌 알고 있으면 쉿. 재광이는 알고 있으면 쉿. 대표값 3개 중에서 최빈값이 가지는 고유한 뭔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없을 수도 있어.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아니요. 저 진짜 몰랐는데. 맞아요. 평균은 별량이에요. 뭐라고? 수로 표현된 자료만 가능해요. 중앙값도 별량이에요. 수로 표현된 애들만 줄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최빈값은 자료예요. 이런 거 있죠? 자, 니네가 가장 많이 하는 게임. 뭐 해? 그럼 이제 겹치는 게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무슨 값? 최빈값입니다. 그죠? 꼭 반드시 숫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어떨 때 최빈값을 쓰고 어떨 때 중앙값이나 평균을 쓴다? 웬만하면 평균을 씁니다. 뭐에서? 별량이 나올 때. 뭐 할 때 빼고?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빼고. 그럼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뭐가 더 신뢰도가 높아요? 중앙값이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아예 별량이 아닌 다른 세트일 때는 최빈값이죠. 그럼 이건 어때? 자, 니네들은 모두 다 이제부터 A팀을 좋아할 거야. A팀이라는 운동팀이 있는데 거기에 등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 자, 너 몇 번 좋아해? 몇 번 좋아해? 자, 그러면 니네는 평균적으로 3.5번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개소리 할 거야? 막 1번 5명, 막 9번 4명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럼 니네 평균적으로 한 5번 정도 좋아하는구나. 말이 돼? 그러면 등번호 같은 특이한, 고유한 값은요, 별량으로 봐요? 아니면 그냥 자료로 봐요? 네, 자료로 봐요. 별량으로 보시면 곤란해요. 등번호 평균 내서 3.25 막 이런 거
헛소리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빈값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니면 뭐 진짜 정말 별량이 아닌 경우들,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저 최빈값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패션 업계. 뭐? 옷 사이즈. 니네 신발 가게 가면은 대부분 남자 신발 같은 경우 걸려있는 게 몇 호 걸려있는지 아세요? 265가 걸려있어요. 왜요? 남자 신발 평균 사이즈가 그 265가 가장 많아서요. 265 아니면 270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외의 사이즈, 그러니까 그 사이즈예요 라고 하면 그거 꺼내서 신어보라고 그러고, 그 외의 사이즈예요 라고 하면은 창고 가서 꺼내오죠. 그런 최빈값 같은 경우를 써먹을 때 그렇게 써먹어요. 아니면은 저기 걸려있는 옷들 같은 경우도 가장 대중적인 사이즈를 먼저 많이 걸어놔요. 마네킹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네킹을 베껴서 입히지는 않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걸려있는 것들 중에서는 대부분 그냥 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걸어놓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 옷 사이즈 같은 경우는 대체로 100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걸어놓는 편이에요. 여성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마 240인가 245가 주로 걸려있, 아닌가? 235인가 240인가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패션 업계에서도 이제 뭘 많이 쓴다? 네, 최빈값을 많이 쓴다. 그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자, 대표가 끝났습니다. 끝. 자, 한 바닥으로 정리가 됐네요. 이게 다예요. 따란. 자, 94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94페이지에서부터 개념적인 것들 제가 놓치고 가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4페이지 대표값. 자료의 전체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평균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얘기했던 거죠. 별량 개수분의 별량 총합 했던 말이고요.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도수의 총합분의 계급값 곱하기 도수. 그렇구나. 저 렉처 확인해라 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33-1번은 다 더하면 얼마라서? 7, 13, 21, 30이라서 30을 6으로 나눠, 5로 나눠주면 평균이 얼마? 6이 나온다. 자, 그러면 33-2번 같은 경우에는 계급 값이 얼마? 135죠. 그지?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야 돼? 1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20을 한 상태로 30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55, 20, 20에 100이니까 120. 4네요. 그죠? 다음 예제 33-1번 평균이 78점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 두 개의 식이 나와요. 첫 번째 식은 뭐가 나오게 해요? 네, 저 합계로 풀어요. 저 얼마?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A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라는 값이 B예요. 두 번째는요? 65 곱하기 3 더하기 70 곱하기 6 더하기 75 곱하기 9 더하기 80A 더하기 85 곱하기 4 아우 그지 같은 거 더하기 90 곱하기 3 더하기 95 곱하기 2가 78B. 첫 번째 뭔 헛소리야. 둘 다 써야 된다니까. 쟤는 아니 다른 세계는 알아. 저 인간은 진짜 연립한다니까. 문자 두 개로. 아저씨 이상한 게 아니야. 집중을 안 하는 거지. 네가 너 스스로 이상하다 그래. 안 이상해. 집중을 안 하는 거야. 논리자 웃자고 하는 거에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집중 좀 해. 자,
자,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저 밑에 있는 식이 나와서요. 네, A가 8, B가 35 나온대요. 절대로 제가 계산하기 싫어서 그러니까요. 넘어갈게요. 이거보다 계산이 많이 귀찮아서요. 못할 건 없는데 뭐 해줘요? 할게요. 9, 9, 18, 18, 20, 27. B라는 애는 A 더하기 27. 다음 얼마? 195, 420. 얼마? 저거 얼마냐? 63, 6, 75, 80A 빼고 190, 380, 270, 190. 계산하면 5, 5, 0, 0 하나 붙이고 0, 2, 9, 9, 7, 7, 4, 4, 3. 잠깐만. 0, 2, 9, 8, 3, 4, 4, 4개, 9, 12, 18, 20, 21? 2130인가? 맞아요? 틀렸네? 80, 5 곱하기 4가 170이구나. 340이구나. 40이 빼었으니까 2090. 비슷하게 했네. 다행이다. 자, 78B가 뭐? 80A 더하기 2090. 그쵸? 이게 더 편하겠죠? 80B는 80, A를 먼저 구한다고요? 78을 곱하고 싶어요? 난 80 곱하고 싶은데요? 그게 낫지 않아요? 왜 굳이 78을 곱해야 되죠?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상관없긴 한데, 편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네는 27 곱하기 78이 편할 수는 있어도, 저는 27 곱하기 80이 편하거든요? 그래서요, 전 이렇게 갈 거예요. 더하기, 16, 21, 60. 그래서 마이너스 2b라고 하는 그 값이 얼마? 마이너스 70이니까 b는 얼마? 35가 되고 a는 얼마? 8이 되네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귀찮은 거지 대단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식을 세워줘야 될지 몰라서 틀리시는 분들은 한글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편안. 자, 다음 이게 문제예요. 이거 찍고 지울까? 귀찮아. 어머. 무슨 녹화를. 지우고 볼게요. 여기 너무 구탱이다 쓰는 게 너무 귀찮아서. 평균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평균이랑 항상 세트로 되는 애가 누군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가지 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 별량의 개수랑 또 별량의 총합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지금 저 예제 33-2번 한번 볼게요. 33-2번 예제를 봤을 때, 자,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해서 회원 수가 30명과 20명이 있을 때, 지금 평균 나이
물어봤는데 지금 여학생이 18명이래요. 18살이래요. 그리고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전체 회원 평균 나이가 18.6이래요. 전체. 근데 지금 평균 나이를, 남학생 평균 나이를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해? 개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총합이 필요해요. 총합, 어디 있어야 돼요? 밑에다 새로 적어야 돼요. 반드시. 무조건. 한 줄 더 적어요. 총합으로. 자, 여기를 내가 만약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총합은 얼마? 30x. 여기는 총합이 얼마? 360. 그럼 여기 총합은 얼마? 라고 하기에 회원수 알아 몰라? 그치, 모를 수도 있지. 남자가 30명이고 여자가 20명이라면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가 안 써 있으니까 못 구하지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지 않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니야? 내가 벌써 제3의 성이 들어왔나? 미국인가? 미국은 16개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네. 네. 외국 사이트, 미국 사이트 같은 데 가서 회원가입을 할 때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남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자, 남자의 뭐를 가지고 있지만 뭐는 아닌, 때때로 남자인, 뭐 가끔 여자인,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도저도 아닌, 그다음에 밝히고 싶지 않은,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밝히고 싶지 않은 있긴 하죠. 그래서 남자, 여자 아니면 밝히고 싶지 않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제 이거를 바리에이션을 줘서, 이제 남자의 몸을 갖고 있지만 여자의 성을 가진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정말 그냥 때때로 남자인도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때때로 남자인 물경 무슨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내가 뭐 때때로 남자냐? 아니 그럼 가끔 뭐 나는 뭐 삭시해지냐?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그걸 나한테 물어? 나는 그냥 전달해 줄 뿐인데. 자, 전체 회원수를 몰라요? 알아요? 알아야 될걸? 그죠? 몇 명이야? 50명일걸? 그지 않아? 그러면 우리 전체 총합 알아 몰라? 구할 수 있을걸? 얼마로? 얼마냐? 9, 3, 0? 그러면 총합이 930이래요. 자, x 구할 수 있죠? 끝. 거꾸로도 구해요. 예를 들어 평균 나이가 나와 있고 회원수 평균 나이, 회원수 평균 나이가 나와 있을 때 이거는 비원교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비원교재에 3번 카테고리 87페이지 비원 87페이지 3-1번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3-1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자 뭐래요? A반이 30명에 B반이 35명이 있고 평균이 64.8 그 다음에 여기 62.2 할 때 뭘 구하래? 전체 평균을 구하래. 전체 평균을 구하래. 평균 학생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총합으로 푼다고. 자, 일단 전체 학생 수 알아 몰라? 알아요. 자, 전체 총합 알아. 총합. 30 곱하기 64.8. 그 다음에 여기는 35 곱하기 62.2. 요 둘을 더해서 써주신 다음에 뭐로 나눠주면? 65로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풀이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평균이 나오면 무조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 3개가 한 세트다. 셋이 하나다.
셋이 하나 따위 IC라는 감탄사를 써주시다니, 이런, 농담이에요? 네가 뭐 때문에 했는지 아는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장난친 거야?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다음, 중앙값. 중앙값은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부터? 뭐부터 하라고 해서? 나열하는 거. 줄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 그랬죠? 최빈값도 그래서 나열하는 게 좋아요. 세기가 편해서. 그래서, 자, 일단, 렉처에 보시면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의 값 중에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 즉,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은 그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료의 중심의 위치, 즉 대표할 수 있는 거를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중앙값이나 최빈값은 평균에 비해서는 극단적으로 치우친 값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34-1번 한번 풀이해 보시면 일단 먼저 뭐부터? 줄 세우기부터 제일 먼저 작은 거 8, 25, 32, 38, 40. 중앙값 얼마? 32. 다음 2번은 58, 60, 57, 57, 58, 60, 62, 74, 93. 중앙값은 얼마? 61kg. 34-2번 다음 바지를 판매하는 어느 가게에서 오늘 판매한 바지 10장의 허리둘레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최빈값을 구하세요. 자, 똑같이 적어봐. 28 몇 개? 28, 28, 28 3개 나왔어요. 29는 29, 29, 29, 29, 29 4개 나왔고요. 30은요? 30 하나 나왔어요. 26도 있네요. 26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냐? 32 하나 있네요. 최빈값 얼마? 29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뭔가 좀 떠오르는 거 없냐? 니네 1학년 때 배우는 거 하나 더 있잖아요. 줄기와 잎그림. 잎과 줄기라고 하지 않아요. 줄기와 잎그림이라고 해요, 보통은. 줄기와 잎그림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거 응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줄기와 잎그림을 이용해서 중앙값이 얼마야? 최빈값은 뭐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줄기와 잎그림은 이미 줄이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개수를 양쪽에서 이렇게 세서 맞춰가지고 중앙에 있는 값이 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최빈값은 그럼 반복되어 있는 값이 얼마나 많은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줄기와 잎그림 가지고 평균 구하라는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예제 34번. 자, 뭐 할까? 뭐부터 해야 돼? 그쵸. 평균 중앙값 최빈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열하는 것부터 할까요? 자, 1. 그 다음에 6이네요, 6. 6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 다음에 9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10이 하나, 둘, 세 개. 10. 그 다음에 23이 한 개. 자, 20명 중에서 평균을 구해보래요. 아유, 그지 같은 거. 1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54 더하기 30 더하기 23을 20으로 나누래요.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시면 평균입니다. 150, 160, 7, 1, 2, 분의 20, 8.1이네요. 8.1번. 자, 중앙값은요. 1, 2, 3, 4. 자, 6이랑 9 사이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그죠? 20개요. 중앙값은 얼마? 네, 6 더하기 9를 2로 나눠준 값이니까 7.5. 최빈값은 얼마? 6이죠. 그럼 이 중에서 누구를 대표해야 돼요? 최빈값이요. 그죠?
등번호 갖고 평균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선수 없어요. 짠. 끝났습니다. 아까 평균 구하는 이 부분만, 이것만 따로 기억해 주세요. 평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세트가 존재해서 전체 평균을 구한다라고 할 때 필요한 건 뭐다? 전체 총합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다른 문제 크게 문제 없이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예요? 도수분포표에서의 그 평균을 구해라 이런 거는 뭐 할 뿐이야? 귀찮을 뿐이야. 그럼 도수분포표에서 최빈값은 뭐가 되는 거야? 도수가 제일 큰 거. 도수가 제일 큰 애가 제일 많이 나온 값일 거 아니야. 그 대표값이 최빈값이 되겠지. 그죠? 그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 따란. 대표값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시면 10몇 번까지밖에 못할 텐데. 그죠? 어디까지 할 거냐면 저는 18번 정도까지 할까 해요. 시간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릴 거예요. 18번까지 정도를 하기 위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설명해보죠. 자. 산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나는 포도 아니고요. 뭐예요? 분산할 때 산자를 써요. 흩어져 있는. 포는 분포되어 있다의 포자를 써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말합니다. 산포도의 뜻이 뭐라고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말해요. 자료, 별량이 흩어진 정도?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 자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관한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뭐 글씨가 흩어진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자, 그럼 처음 시작은 이제 뭐로 시작을 할 거냐면 편차부터 하려고 합니다. 편차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건 외우시면 돼요. 이거 제대로 안 외우고 꼭 대충 어설프게 외운 애들이 꼭 실수하더라. 하면은 진짜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뭐 손으로 쥐어 뜯어서 수쳐줄 거예요. 요새 제가 쇼츠에서 희한한 걸 봤는데 머리를 뭉탱이로 잡고 뜯으면 뚜둑 소리가 난대요. 그게 뭐 두피가 여기 뭐 붙어있던 게 떨어지는 소리라고 하대요. 그러고 뭐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해보려고. 자, 편차는 뭐예요? 편차라는 거는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라고 해요. 자, 누가 봐도 평균은 얼마죠? 누가 봐도 평균은 3이죠? 그럼 편차는 얼마예요? 뭘 3 빼기 하고 있네. 2 이러고 있네. 미친 사람들인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이고요. 0이고 1이고 2죠? 별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편차는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
그러면 편차라는 거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는 있잖아. 근데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걸 말해요. 이건 딱 하나의 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시. 상포도는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걸 말해요. 그러면 이 다양한 편차들이 종류별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산포도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그 산포도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뭘 해볼 거냐면 다 더해볼까요? 다 더해봤더니 야, 편차의 총합은 얼마가 될까? 언제나 항상 무조건 0이 돼요. 이유는 뭐죠? 편차를 종류별로 다 더할 거야? 별량을 종류별로 다 더할 거야? 별량의 총합이 평균 곱하기 별량의 개수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 편차 총합이라고 하는 건 별량 총합 빼기 별량 총합이에요. 다시 뭐라고? 별량의 총합이라고 하는 애가 얘가 평균 곱하기 별량 개수잖아. 평균 곱하기 별량 개수잖아. 그죠? 그래서 편차를 다 더하면 별량 총합에서 별량 총합을 빼는 거라 반드시 언제나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는 산포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 방안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산포도입니다. 명칭은 없으나 뭐냐면 절대값 편차의 평균을 말해요. 이거는 그러면 산포도로서의 역할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죠. 왜? 0이 나오지 않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2, 1, 0, 1, 2 다 더해서 5로 나눠주시면 그것도 일종의 산포도로서 기능을 하죠. 그러면 이건 어때? 봐봐. 만약에 0, 2, 3, 4, 6 평균 얼마야? 평균은 3이야. 그럼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이죠. 그럼 이렇게 편차의 절대값을 씌워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야, 누가 봐도 3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애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 아니야? 숫자도 못 세? 큰일 났네. 여기 3에서부터 2, 1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3에서부터 2, 0이랑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냐?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네. 3에서부터 간격이 멀리 떨어지네. 그냥 멀리 떨어진 거. 아니면 좀 더 그럴싸하게 이렇게 바꿀까? 3, 3, 6. 그럼 이거 방금 전에 저 편차의 절대값을 씌워서 평균 구하면 위에는 아래는 값이 서로 어때? 3 더하기 3을 6으로 나눠.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를 6으로 나눠. 5로 나눠. 여기도 5로 나눠. 값이 똑같지 않아? 근데 누가 더 특이하게 생겼냐? 얘가 조금 더 간격으로 따지면 이게 좀 더 멀리 떨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값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이거야. 그럼 좀 더 클수록 더 커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차이가 클수록 더 과장해서 키워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곱해줘? 제곱이요. 그럼 곱해줄 때 0이라는 애 곱하면 0인데? 제곱을 해요. 편차의 절대값이 아니라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요. 편차를 구한 다음에 얘를 제곱해서 얘의 평균을 구해버려요. 그럼 방금 전에 아까 봤던 걸 다시 본다면 1, 2, 3, 4, 5와 그 0, 3, 3, 3, 5, 6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봤을 때 얘는 별량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서 제곱하면 4, 1, 0, 1, 4가 될 것이고 그럼 합은 얼마? 10을 2로 나누면 이 값은 저렇게 구하면 얘는 2가 나와요. 그거에 비해서 얘는 얼마가? 마이너스 3, 0, 0, 0, 3이라 제곱하게 되면 9, 0, 0, 0, 9가 되고 1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5로 나눠주신다면 얼마? 3.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둘 다 똑같은 삼포도처럼 보였는데 제곱을 했더니 다른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얘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불러서 이제 분산이라고 부르고 이 분산이라는 애를 삼포도로서 사용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삼포도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다의 반대 다른 말은 뭐게요? 뭉쳐 있다? 뭉쳐 있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다른 표현으로. 모여 있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잘 생각해봐. 봐봐. 1, 2, 3, 4, 5가 되게 골고루 나와 있는 것 같잖아. 그러면 3, 3, 3, 3, 3 같은 경우는 어때? 뭉쳐 있잖아. 그럼 니네 이거 성적 평균이라고 생각해봐. 아우, 성적 고르게 나왔네! 라고 얘기할 때 위에를 말해, 아래를 말해? 고만고만하게 나왔네! 라고 할 때 고르게 나왔네! 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치? 뭐 70, 75, 75, 75, 75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근데 누구는 막 0,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나왔을 때 고르게 나왔네 라고 하는 미친 어르신은 없단 말이죠. 그죠? 고르다라고 하는 게 뭉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삼포도가 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다고요?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르다라는 표현이 헷갈리면 뭐로 기억하라고요? 뭉쳐있다. 하지만 문제에선 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르다라는 거의 의미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 분산이라는 값은 저 제곱을 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곱을 하게 되면 음수는 절대 나올 수 없죠. 그럼 0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같은 분산을 가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같은 분산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분산이라고 하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래서 항상 음이 아닌 값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자, 니네 수학 점수 라고 하는 별량은 단위가 있어, 없어? 있죠. 몇 점이야? 몇 점이야? 점이라는 단위가 있죠. 평균도 단위가 있어, 없어? 있죠. 중앙값은 단위가 있어, 없어? 있겠죠. 최빈값은 그럼 단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편차라고 하는 단위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 있겠죠. 그러면 그 편차를 제곱하는 분산이라는 애는 어떻게 돼먹은 걸까? 예를 들어, 자, 봐봐. 니네 키가 어떻게 돼? 라고 해서, 뭐, 키의 뭐, 단위가 센티미터라고 했으면, 그 센티미터를 통째로 제곱하는 애가 분산인 건데, 그럼, 우리는 이 제곱 센티미터를 뭐라고 부르나요? 넓이라고 부르죠? 그럼 분산은, 키의 분산은 넓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분산은 단위를 쓰면 돼요?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분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단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뭐라고요? 분산은 단위가 없습니다. 분산은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제곱을 통해서 뭘 시켜놓은 값이라고? 과장해놓은 값이에요. 그러면 그 과장해놓은 값을 뭘 해줄까? 다시 떨궈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제곱했으니까 제곱을 거꾸로 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냥 루트 분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얘를 이름을 뭐라 하냐면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표준 편차는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와 확률을 구할 때는 분수를 많이 쓰고요. 통계 부분, 니네 그 줄기와 잇그림도 포함해서요. 줄기와 잇그림, 도수분포표와 그러니까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그 다음에 저희 여기서 배우는 여기 평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분수를 많이 쓸까요? 소수를 많이 쓸까요? 소수를 많이 씁니다. 이유는 뭐게요? 한눈에 알아보기 편해요. 직관적이에요. 소수라고 하는 애가 좀 더 직관적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표준 편차를 사용할 때도 루트 18.6이라고 하는 그 값에 루트를 씌우면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요. 예를 들어 3.6이라고 하면 이렇게 끝내요. 얘를 5분의 18이라고 나눠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얘를 유리화 해가지고 이거 5분의 루트 90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 3루트 10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그냥 3.6이라고 쓰고 끝내요. 하지만 답지에는 가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게 맞아요. 그냥 약속이에요.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자, 이게 제일 그지 같은 거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데? 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고? 평균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 더해서 나눠준 평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별량을 빼준 편차를 가지고 제곱을 해놓은 그 값을 평균을 내서 루트까지 씌워주는 게 표준 편차거든요. 자, 이것까지는 할만하다 이거야. 도수분포표에서는요. 도수분포표에서는 어떨 것 같아? 도수분포표에서는 편차를 어떻게 구하게? 계급값 빼기 평균이에요. 계급값 빼기 평균이에요. 그러면 도수분포표에서 분산은 어떻게 구하게?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에요.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를 그 도수의 개수로 다 나눠야 돼요. 일단은 평균부터 그지 같은 소수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급값은. 그리고 그거를 시장 열렸냐? 장터인가 여기? 와글와글. 시장 소리 들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분산까지 구하고 루트까지 구하는 그 미친 짓거리. 자,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나온 공지사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도수 분포표를 이용한 산포도는 평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교육청 공문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교과과정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과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요. 교과과정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은 교과과정에선 빠지지만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그걸 문제로 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원과 비례 같은 경우도 교과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지만 너네들한테 알려줬던 이유는 우리 학원 시험을 봐서요가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나와요. 하지만 도수분포 표를 이용해서 산포도를 구하는 문제는 평가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2년 뒤에 그런 문제를 보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포상금 나옵니다. 포상금이 안 나오더라도 그 사람 매길 수 있어요. 불법이에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거 가지고 그 도수분포 표를 이용해서 표준편차 구하는 거가 학교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불법이에요. 하지만 우리 학원 지금 현재 개념 한 통 교재의 기준은 몇 년도 개정? 09 개정. 그렇기 때문에 이 빌어먹을 교재에서는 뭐가 나온다? 도수분포표에서 분산이나 표준편차 구하는 게 나온다. 네, B1에서 나와요. C1에도 나와요. 이거는 진짜. 어찌됐든 간에, 야,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뭐, 평균 보이네? 그럼 전체 분산이라는, 우리 아까 그 전체 평균 구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랬죠? 우리 전체 평균 구할 때 어떤 문제로 갔어? 총합으로 갔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분산 구하는 문제는 그럼 또 어떻게 가야 돼? 편차 제곱을 총합해서 그렇게 구해야겠죠? 그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원래 어디까지 가려고 했었냐면 양이 조금 애매해서요. 14번까지 설명을 할까 했는데 14번까지 설명하게 되면 시간이 초과가 돼요. 그래서 개념 한 통 같은 경우에도 몇 번까지 설명을 한 거냐면 지금 101페이지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3학년 2학기 거 개념 한 통 어디까지? 101페이지까지. 그 다음 B1 교재는 그럼 어디까지? 유형 13번까지요. 깔끔하게 12번까지만 풀까? 12번까지만 풀자. 이 91페이지까지요. 그럼 이제 C1이 저번에 40번까지 유형이 나갔다고 했었죠? C1이 43페이지까지, 40페이지까지였나요? 43페이지까지였나요? 43페이지까지였어요. 그러면 주말이고 하니 저평가까지는 나갑시다. 78번 62페이지. 그럼 38개 70문제 언저리에 저거까지 합치게 되면은 80문제 90문제 언저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코어는 저번 시간에 제가 36 어디까지 됐었죠? 다 끝냈나? 스텝 1은 다 끝냈나? 시간 없다. 더 하지 말자. 주말이니까 그냥 자력으로 더 푸실 분 더 풀어 놓으세요. 일단은.
나중에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어쨌든 코어는 요거 이제 하나 65문제 남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잘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해요. 아유, 내가 니네 수업 때마다 이걸 내가 찍어서 올려줘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무슨, 어차피 영상 다 올려주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